페럴 라디오가 잠시 쉬어간 지난주,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코로나를 앓았어요. 격리 해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기운도 없고 밥맛도 없지만 마음은 급해져서 다시 미싱 앞에 앉아 있네요. 하지만 늘 그렇듯 미싱을 밟으면 저에겐 평화가 찾아온답니다. 오늘은 가장자리를 박아두었던 작은 일자바퀴 원단 조각에 라벨을 달고 있어요. 이 라벨을 만든 지도 벌써 5년이 되어가네요. 2018년 펭귄 어페럴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라벨집에서 최소 수량으로 1000장을 만들었어요. 한 반 넘게 썼나? 펭귄 어페럴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고 그러진 않으니까 아직도 꽤 많이 남아있네요. 라벨이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원단의 안쪽에서 봉제를 해야 돼요. 미싱 박사 명자 언니와 팔방 미싱사 영자 언니에겐 식은 죽 먹기겠지만 초보 미싱사인 저에겐 꽤 어려운 작업이에요. 원단 안쪽으로 라벨을 집어넣고 희미한 실루엣을 보며 수평을 맞춰야 하고, 또 너무 얕게 박으면 라벨이 틀어질 수도 있으니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겉으로 뒤집었을 때 라벨이 삐뚤거나 이음매가 허술하면 무조건 쪽가위로 봉제실을 뜯어내고 다시 박아야 하죠. 공들인 봉제 작업이 불량이 났을 때 저는 혼자서 조용히 욕을 한답니다. 우라질. 봉제 현장에선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일 거예요. 사실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겠죠. 우리들 노동 현장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과정에서 불량도 나고 다시 뜯고 또 할 수 있을 만큼 공들여서 끝내 완성해내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노동에 어떤 의미가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시기엔 아무리 다시 하고 다시 해도 좀처럼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서 오히려 손을 놓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냥 놓아버려도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다른 무언가를 좀 하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도 되는데, 우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예쁘게 균형 잡힌 라벨을 드러내기 위해선 안쪽에서 이리저리 자리를 잡아가야 하듯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가려면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어떤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잠시 쉬어가는 내 안에서 고요하고 차분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누군가의 목소리. 여럿이 뒤엉킨 목소리가 아니라 여기쯤의 나처럼 거기쯤에 혼자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지금 미싱을 밟으며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곳은 저의 아주 작은 장소이자 시간입니다.
흔들리는 것들, 흔들리는 생각들, 흔들리는 시간들.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그때그때 관심 가는 거, 그때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닥치는 대로 하는 거.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주문서 넣듯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가 아니어야 되는 거. 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같이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무대 위에서나 무대 뒤에서나 초조한 거, 긴장하는 거, 불안한 거.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불편하라고 만드는 거,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것. 누군가 개입하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이 상황이 그냥 흘러가게 외면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공모에 되면 하고 떨어지면 못하는 것. 현재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그렇다면 계속 새롭게 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사실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그러니까 뭐 자금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작은 부분이더라도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 그냥 도와줘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 내에서 분배를 해서 꼭 그 사람한테 그 몫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항상 뭐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자금이 충분한 것도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의 방식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언니들이랑 봉제 공장을 해서 클래스 좀 네. 그게 이제 방법이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뭐 여러 의미에서 예술하는 거 말고 다른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강박 혹은 대안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단 작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뭔가 다른 일상을 살아보지 않으면 작업이 계속 이제 허공에 뜬 작업이 될 테니까 그런 것도 너무 싫고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상은 뭐 이래 뭐 이렇게 재단하면서 막 작업하는 것도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작업들이니까 그 감각을 유지하려면 다른 예술과 상관없는 어떤 사회 안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이제 또 다시 작업으로 연결이 되고 뭐 이런 게 되게 좋은 내 안에서는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요즘 떠오르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 난 되게 다행이구나. 저는 그래도 미싱하면 돼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하고 만나서 연극을 하는 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하고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가진 얘기가 다르니까 네. 똑같은 형식이어도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계속 하고 싶은데 그거 말고 또 지금 내가 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지? 이런 걸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와서 저 은유 씨 얘기했었죠. 은유 작가님. 그때 그 알무로 삶에 덤비지 않는 네. 그거 그거 그치 않아도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만나서 해주신 건 아니고 맞아, 이제 보내드렸죠. 메시지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출처가 있는 건가? 응, 응. 그게 궁금하긴 그게 했거든요. 은유 작가가 쓴 쓰기의 그거, 말들이라는 책이에요. 쓰기의 말들이란 응. 책에 나온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다 글쓰기예요. 거기는 글쓰기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글쓰기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글쓰기를 다 연극으로 바꿔도 예술로 바꿔도 다 말이 되는 거고 그럴 때 나한테 너무 공감이 되는 네, 말들인 네, 거지. 네. 근데 거기에 나온 말 중에 그게 있어요. 소재가 빈곤하다는 거는 정확한 워딩이 생각 안 했는데 소재가 빈곤하다는 건 네가 뭔가의 존재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못 보고 있는 거다. 나는 지금 뭘 외면하고 있는 거야? 뭘 못 보고 있는 거지? 이런 갑갑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언니는 그럼 요즘 시기가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 그래요. 이제 올해 이제 그 뭘 할지를 계획할 때부터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난 물고기를 죽기는 꼭 재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걸로 한번 일단 지원 신청서 내봤는데 그게 무산이 됐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엎어진 김에 쉬어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을 쉬게 되는데 1년을 쉬고 또 삶을 살다 보면 또 뭔가가 생각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찬바람이 부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네. 약간 이런 초조함. 네. 네. 근데 이런 시기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시죠? 처음이에요. 10년 했는데 근데 이제 작업하는 게 10년 했는데 근데 그럴 때도 되시지 않으셨어요? 그쵸. 이 고갈되면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고갈됐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빈 채로 좀 지나 보내야 되는 시기?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해요. 아니 굳이 안 떠오르면 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내가 안 한다고 세상에 무슨 타격을 줄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그 지원 신청서 붙잡고 있었어. 그냥 무조건 켜놓잖아요. 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러니까 그런 게 걸리는 거야. 내가 분명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안 함이 내가 뭔가를 보지 않거나 정말로 내가 뭔가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거나 그래서면은 진짜 문제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찬바람 부니까 확실히 초조하더라고. 이제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8월에서 9월 지나면서 딱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저도 그랬어요. 큰일이네. 어쩌지? 막 이러면서 어디에 묻어가지? 막 이러면서. 제목은 언제 배워요? 재봉이요? 그래?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제목은 어떻게 언제 배우나? 나 재봉틀 주겠다는 사람도 나타났단 말이야. 진짜요? 가정용 재봉들이요? 가정용이 재봉틀 안 쓰는 거. 아니 재봉은 언제든지 사실 하실 수는 있어요. 작업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저희가 사실 봉제 여기 공장이기도 하고 그 봉제 그 이제 그런 하여튼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재봉이 메인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뭔가 나에게는 모티베이션이 하시면 되긴 해요. 예. 근데 아직은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배우신다고 하면 얘기 같이 해서 뭐 시간을 잡아도 클래식을 되고. 짜세요. 그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 생각도 그러니까 모집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들었던 언니를 그쵸, 포함한 하고 싶다. 몇 명이 있어요. 응.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하면 재밌겠다는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일자받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공업용 미싱을 배우는 저의 이제 첫 단계였거든요. 근데 펭귄 오페럴에서 봉제를 배우려면 일자받기를 해야 되죠. 좀 기본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해야죠. 예술과 상관없는 어떤 사회 안에서의 역할, 다른 일상을 살아보지 않으면 허공에 뜬 작업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예술하는 거 말고 다른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강박 혹은 대안.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소재가 빈곤하다는 건 뭔가의 존재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못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엎어진 김에 쉬어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1년을 쉬었고 또 삶을 살다 보면 뭔가가 생각이 날 거야.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근데 나는 지금 뭘 외면하고 있는 거지? 뭘 못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아무 흔적도 없는 그러나 슬픔이 지나간 자리 그 자리에 슬픔의 이야기가 있네. 지금은 너의 슬픔이 들리지 않아. 난 그 슬픔에 같이 울어줄 수가 없네. 하지만 그 자리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눈물이 남아.
언제나 슬픔이 지나간 자리 누군가의 목소리에 이어 듣고 온 곡은 지난 9월에 발표된 선과 영의 첫 정규 앨범 밤과 낮 중에서 8번째 트랙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지난 늦여름 처음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게 된 자리에서 언니라고 부르게 된 사람이 생겼는데요. 옛날에 명자 언니가 저한테 그냥 언니라고 불러 했던 것처럼 그분도 저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었고 저는 냉큼 언니라고 했어요. 언니. 이 말은 언제 들어도 참 다정해요. 이제 곧 12월인데 얼마 남지 않았을 언니의 안식년을 위하여 오늘 제 곁엔 주영 언니의 목소리가 다녀갔습니다. 내일 서울의 날씨는 조금 흐렸다 맑음입니다. 최저 기온 8도, 최고 기온 17도, 비올 확률은 10%, 미세먼지는 한때 나쁨에서 보통, 해 뜨는 시간은 7시 16분, 해지는 시간은 17시 19분. 그리고 바람의 방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마음도 잘 챙기세요.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오늘 끝곡은 2019년 겨울 펭귄 어페럴의 테이블에 둘러앉은 6명의 여성들이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서로의 시간을 나누며 들었던 곡인데요. 펭귄 어페럴 컬렉션 노동의 철학 1 일자바퀴 연습 시간에 삽입되었던 테마 음악이기도 합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흔들리는 시간에서 초보미싱사 신소우주였습니다.